이용도로 가는 이 물놀이장을 만드는 예산은 1억 8천만 원. 주민들은 이왕 예산을 들일 거면 물놀이장을 일찍 만들어 피서객 유치에 도움을 줬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7월 한 중순쯤 해가지고 시작해야 뭐 손님이 오든 가든 해야 되지. 이래가지고 뭐 누가 해가 이제 끝났는데 뭐 이제 태풍 올라오지. 또 날구제 해면 뭐 없어요. 동구청은 지난달 6일, 북구청은 지난달 27일부터 해변에 물놀이 시설을 설치해 운영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해수욕장이 개장 한 달째가 다 되는 시점에서 설치되는 이와 같은 물놀이 시설이 얼마나 성과를 거둘지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늑장 행정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백사장을 부드러운 모래로 교체해 피서객을 유치한다며 1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지만 아직까지 백사장은 굵은 모래만 가득합니다. 맞춰놓고 6월달에 해서 다 진행하면 순조롭게 되면 다 가능하리라고 받는 거죠. 예산까지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정작 개장 준비를 허술하게 하면서 해수욕장 관광객 유치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UBC 뉴스 이다루입니다. 중구 성남동 자매 살해 사건이 발생한 지 보름이 다 됐지만 용의자의 행방은 묘연합니다. 용의자 김홍일은 범행을 저지르기 전 인터넷에서 자살이라는 단어를 검색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조인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건 발생 이틀 뒤인 지난달 22일 새벽, 자매 살인 사건 용의자 김홍일은 한국도로공사 부산영업소에 돈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중구 내륙 고속도로와 경부선 등을 배회한 김홍일이 부산 나들목을 통해 고속도로를 빠져나가려던 순간이었습니다. 하이패스 구간으로 진입했지만 하이패스를 달지 않아 통행료를 지불하러 온 겁니다. 같은 날 오후 자신의 모교 근처 한 편의점에 모습을 드러냈고 이틀 뒤인 24일 오후엔 이곳에서 1km 떨어진 공터에서 타고 다니던 승용차가 발견됐습니다. 김홍일이 남긴 마지막 흔적이었습니다. 경찰은 헬기까지 동원해 이 일대 야산을 수색했고 지하철과 버스 CCTV 그리고 22여 건의 시민 제보를 모두 확인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김홍일이 범행 며칠 전 휴대전화 인터넷을 통해 자살숲이란 단어를 검색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25년 동안 1,100여 명가량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본 후지산의 자살 장소를 검색한 겁니다. 경찰은 할머니와 함께 외롭게 자란 김홍일이 대인 기피증과 돈을 거의 쓰지 않는 생활 습관이 있다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수색 규모를 축소하고 탐문 수사를 강화하는 한편 용의자가 은신했거나 자살했을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고 추적을 벌이고 있습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로 몰린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더욱이 사고 현장에 CCTV가 있는데도 경찰은 제대로 확인도 않고 일방적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참다 못한 피해자가 직접 CCTV를 확보한 뒤에야 누명을 벗을 수 있었다는데요. 어이없는 사고조사, 김규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주군 온산공단의 한 도로. 기다리던 좌회전 신호를 받아 앞으로 나가는 순간 옆에서 빠른 속도로 달리던 차량이 운전석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이 사고로 박모 씨가 어깨와 목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차량이 크게 파손돼 600만 원의 수리비가 나왔습니다. 헤드가 좀 덜 다쳤지. 타이어, 문짝 2개, 옆에 차체가 틀렸거든요. 하지만 황당한 건 사고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박 씨의 말은 듣지도 않고 신빙성이 떨어지는 목격자의 말만 믿고는 박 씨를 가해자로 생각한 겁니다. 몇 시 몇 분경에 몇 초가 흘러가지고 이동 반경이 그렇게 됐는가 다시 역학조사를 해주려고 했지만 전혀 묵살을 당했습니다. 사고 현장 주변에는 사고 당시의 모습이 그대로 찍힌 CCTV가 있었지만 경찰은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박 씨가 아픈 몸을 이끌고 CCTV를 확보한 뒤에야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됐습니다. 만약에 제가 CCTV를 제 힘으로 찾지를 못했다면 가해자로 몰려서 처벌을 받고 있을 상황입니다. 담당 경찰은 당시 박 씨의 진술이 의심스러웠고 CCTV를 확보할 수도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른 업체들 제가 다 확인을 했거든요. 그냥 하니까 아니라고 당시는 이미 야적장에 업체가 철수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 CCTV는 작동이 안 되더라면서 얘기를 하니까
울주경찰서는 담당 경찰관을 전격 교체하고 이번 사건을 원점에서 재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10대 소녀를 성폭행해 전자발찌를 찬 40대 남성이 헤어진 동거녀를 또 성폭행했습니다. 허술하기 짝이 없는 관리 감독이 문제였습니다. 윤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40살 이모 씨가 헤어진 동거녀 60살 박모 씨를 성폭행한 건 지난 5월 21일 새벽 박 씨 집에서 1년 동안 동거 생활을 하다 헤어진 지 일주일 만이었습니다. 범행 당시 이 씨는 성폭행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방에 사는 16살 해주고 3년도에 나왔어요. 2011년도 6월달에 법이 된다면 다시. 청소년 대상 범죄를 저지른 이 씨에게는 아동 보육시설 반경 50m 안에 갈 수 없다는 제약만 있었을 뿐 그 밖에 아무런 통제도 없었습니다. 특히 외출 때 반드시 몸에 지녀야 하는 휴대 연락장치도 2차례나 놓고 다녔고 심지어 전자발찌 충전 지시를 무시했지만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사무처가 보고 고의성이 있느냐 반복성이 있느냐 보고. 울산 지역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는 780명, 전자발찌 착용자도 44명이나 됩니다. 하지만 허술한 성범죄자 관리로 시민들의 불안감은 갈수록 커져가고 있습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제주 올레길 사건을 계기로 울산에서도 녹색길 안전대책이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날이 밝을 때 2명 이상이 다니는 등 스스로 안전을 지키려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름다운 풍광을 즐길 수 있는 편안한 산책 코스로 전 국민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던 제주 올레길. 그러나 최근 올레길 탐방객 살해 사건으로 치안의 치명적인 허점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울산에도 솔마루길 등 12곳에 모두 160km가 넘는 녹색길이 조성돼 자연 속의 휴식처로 사랑을 받았지만 최근에는 많은 시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너무 위험해요. 혼자 다니긴 낮에 더군다나 혼자 다니긴 위험하고 2명은 돼야 될 것 같아요. 외져가지고. 여성분들은 조금 혼자 다니면 좀 무섭다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겠죠. 이 산 자체가 눈앞도 우거지고 하니까요. 이에 따라 울산시는 보안등이나 CCTV 설치 등 녹색길 안전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경찰과 자율방범대의 야간 순찰은 물론 기업이나 단체와 함께 관리 체제도 만들고 어디서든 휴대전화 통화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녹색길을 조성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하지만 행정기관의 이 같은 대책만으로 녹색길 안전이 보장된다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녹색길은 2명 이상 어울려서 산책하며 여름철에는 오후 7시 이후에는 이용을 자제하는 등 무엇보다 시민들이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녹색길 안전수칙을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UBC 뉴스 이정환입니다. 최근 아동 강력 범죄가 잇따르면서 어린이의 신상 정보를 경찰에 등록하는 사전 등록지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사전 등록지가 시행된 지난달 16일부터 지금까지 하루 평균 151명꼴인 2,500여 명이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어린이들의 지문과 증명사진을 등록함으로써 실종 등 위급 상황 때 신속한 초동 대처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톰 크루즈가 락커로 변신한 영화 락 오브 에이지가 첫 선을 보였습니다. 공포 영화 피라냐 3DD와 가족 영화 세미의 어드벤처 2도 한여름에 맞춰 개봉했습니다. 락이 세상을 흔들었던 1980년대 가수의 꿈을 안고 무작정 할리우드로 온 여성과 락클럽에서 일하는 가수 지망생이 첫눈에 사랑에 빠집니다. 몰락하는 클럽의 부활을 위해 공연에 나선 파격적인 락커로 톰 크루즈가 출연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빅토리아 호수에서 깨어나 3초 만에 모든 걸 먹어치운다는 식인 물고기 피라냐. 막개장에 여름을 즐기는 사람들로 가득 찬 워터파크로 돌진합니다. 성인 전용 풀을 무대로 한 공포 영화로 볼거리를 강조하지만 줄거리는 다소 엉성합니다.
세계 일주에서 돌아온 세미와 레이가 2편에서는 밀렵꾼의 불법 포획으로 아쿠아리움에 갇힙니다. 할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꼬마 거북들이 모험을 떠나면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오색찬란한 바다 속 세상을 3D 화면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고리원전 1호기 재가동 여부가 민간 전문가들의 안전점검이 끝나는 오는 6일 이후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지식경제부는 오는 6일까지 주민들이 추천한 민간 전문가 7명이 고리 1호기 안전점검 결과를 재조사한 뒤 재가동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정부와 주민들의 이 같은 결정이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됐고 지경부는 합의 내용을 밝히지 않아 밀실 합의 의혹이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집값이 2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근로자 수요자가 많은 울산은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 지역 주택 가격은 전달에 비해 0.4% 올라 대구와 함께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 가격도 0.4% 올라 대구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올랐습니다. 경기 침체 속에 기획부동산으로 인한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구청은 최근 중구의 한 기획부동산이 폐업 처리된 공인중개사 상호로 무허가 영업을 했고 직원들의 임금도 체불했다는 고발이 접수돼 진상조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노동지청도 최근 투자 가치가 없는 땅을 소개하고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한 기획부동산으로 인한 피해 신고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역 특산품인 울산배 10개 가운데 4개꼴로 곰팡이성 전염병인 흑석병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달 18일부터 23일까지 흑석병 현황을 조사한 결과 40%가 흑석병에 감염됐으며 특히 울주군 서생면과 삼동면 지역 감염률은 90%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올해 울산배 수확량은 지난해보다 37% 감소한 14,700톤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울주군은 31년 동안 하천 부지를 무단 점유하고 건축물을 불법으로 지은 KCC 언양 공장에 대해 불법 건축물 사용 승인 취소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울주군은 감사원 감사 결과 KCC 언양 공장이 하천구역의 국유지 65필지 14,000제곱미터를 무당 점용한 사실이 적발됐다며 변상금 1억 1,400만 원을 부과한 데 이어 다음 주에 불법 건축물 사용 승인 취소와 중지 명령을 내릴 방침입니다. 위생적인 도축시설 설치와 가격 안정화를 위한 축산물 공판장 건립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울주군에 따르면 농협중앙회가 최근 시설 인허가와 부지 보상, 민원 등이 원만히 해결된다면 축산물 공판장 건립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축산물 공판장은 수백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데다 경주와 포항에서도 거점 도축장 건립을 요청한 상태여서 성사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울주군은 진화해수욕장의 피서객 보호를 위해 해경과 119 수상구조대 등으로 해파리 제거 전문 방제단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2주일 전부터 진화해수욕장에 나타난 독성 해파리는 수온이 오르면서 개체 수가 늘고 있으며 해파리에 쏘이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낮 12시 45분쯤 동구 몽돌 해변에서 물놀이를 하던 47살 김모 씨가 바위에 머리를 부딪혀 의식을 잃었다가 해경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해경은 가족과 함께 피서로 온 김 씨가 소주 한 병을 마시고 바다에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했고 구조한 뒤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에서도 오는 6일부터 시외버스 승차권을 인터넷으로 예매할 수 있게 됩니다. 전국 버스 운송 사업조합은 지난달 울산 시외버스 전산 예매 시스템을 마치고 오는 6일부터 수도권 8개 노선 등 전국 20개 노선에 대해서 인터넷 예매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중구 자원봉사센터와 울산시 농업기술센터는 오늘 태화들 자원봉사 활동 지원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이에 따라 농업기술센터가 관할하는 태화강 대공원의 녹색 경관작물 재배 사업에 중구 주민들이 자원봉사 형태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울산 전파관리소는 오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여름 전파 캠프를 열었습니다. 행사에 참가한 학생들은 전파 방향 탐지 실습과 무선 자동차 조정, 아마추어 무선 교신 등 다양한 전파 체험 프로그램을 체험했습니다.
아이유난과 의료진이 필리핀 오지 마을을 돌며 의료 봉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아이유난과 임직원 6명은 지난달 28일부터 필리핀 오지 마을 5곳을 돌며 안과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무료 시술을 했습니다. 현직 교사들이 만화보다 재밌는 울산의 박물관이라는 활동지를 펴냈습니다.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박물관 교육전공 1기생 6명이 만든 이 책자는 울산박물관 등 지역 6개 박물관과 기념관을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꾸몄습니다. 울산지방 맑고 무더운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성결캐스터, 오늘 밤 다시 열대야 가능성이 있다고요? 네, 울산지방 바람이 조금 강했던 것만 제외하면 태풍의 별다른 영향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오늘 많이 무더운 날씨였죠. 오늘 밤도 잠 못 드는 밤이 될 것 같습니다. 25도를 웃도는 밤더위가 예상되니까요. 열대야 대비 단단히 해보셔야겠습니다. 내일 한낮으로도 오늘과 비슷한 33도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폭염주의보도 계속되겠고요. 낮부터는 더욱 맑아지면서 햇살이 무척 뜨겁겠습니다. 자외선 피해서 모자와 선글라스도 꼭 챙겨보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전국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내일 맑다가 오후 들어 구름량이 많아지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청주는 오늘 밤 열대야가 예상되고요. 내일 낮 기온도 35도 안팎으로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남부지방 대체로 맑은 가운데 제주에는 낮까지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오늘 밤 대부분 열대야가 예상되고요. 한낮으로는 내륙 지역이 35도 안팎을 웃돌아서 특히 무덥겠습니다. 영남 지방은 가끔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오늘 밤 경주를 제외하고 대부분 열대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낮 기온은 30도에서 35도 분포로 역시 내륙 지역이 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로 먼 바다에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에도 많이 덥겠습니다. 33도 안팎의 폭염이 계속되겠고요. 다음 주 중반부터는 더위가 주춤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